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met 이렇게요. met 쓰시고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met 보이죠? met. 자, 이거 쭉 가시면은 오른쪽에 설치하기 보일 거든. 저는 이미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 완료가 뜨는 건데, 자, 설치 버튼 누르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시면 될 거고요. 자, 하나 설치 끝나고 이 창 닫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더 하실 건데요. 자, 두 번째는 뷰티파이. 설치 끝나셨으면은 뷰까지만 써도 뷰티파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뷰티파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설치 눌러서 설치하시고 뷰티파이 BA 네. 뷰티파이 설치해 주시고요. 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설치부터 하겠습니다. 자, 인덴트라고 입력하시고 자, 그러면은 인덴트 가이드는요. 요렇게 있어요. 자, 철자는 인덴트 가이드 찾아서 쭉 오른쪽에 설치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브라켓 아이콘즈라고 되어 있는데 브라켓 트리 아이콘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 검색해 보시면은 트리 나무 자, 그래서 쭉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은 얘는 좀 찾으셔야지 될 거거든요. 그냥 브라켓 트리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설치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로램 검색하시면 자, 이렇게 로램 입섬 설치하시고 그리고 자, 컬러 하이라이터 이것도 컬러까지만 써보면은 유사 검색어 나오겠죠? 컬러 하이라이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설치하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는 다 설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컬러 하이라이터까지 설치가 되시면은 닫기 눌러서 창 닫아 주시면 돼요. 자, 화면이 너무 어둡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위에 보기 탭 누르시면은 자, 테마라고 보이실 거예요. 테마. 자, 테마 눌러서 나는 흰색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 테마를 흰색 또는 검정색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스크린으로 보실 때는 자, 흰색 테마가 좀 더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모니터에서 눈이 아프다 그러면 검정색으로 넣으셔도 되고 자, 여러 가지 테마를 또 나는 다른 걸 쓰고 싶다 그러시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자, 확장 기능 관리자 여기에 봐보시면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각각 처리되는 명령에 따라 가지고 색깔을 다르게 해서 화면상에서 내가 어떤 명령어를 구현하고 있는지 쉽게 색깔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취소, 취소, 그냥 취소. 자,
자, 그리고 이제 글자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너무 작죠? 자, 컨트롤 누르시고 플러스나 마이너스 누르시면은 글자 크기가 증가 또는 감소가 될 거예요. 자, 이것 또한 역시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 적당한 크기로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저는 한 이 정도 크기 놓고 코딩 할까 하는데 혹시 저 정도 글씨 잘 안 보이시는 분? 자, 괜찮죠? 자, 요만큼은요? 자, 잘 안 보인다. 손 한 번만 잠깐만. 예. 요만큼. 자, 저는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적당하게 글씨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왜 쓰는지 한번 이제 볼 건데, 자, 먼저, 자, 여기까지 일단 끝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로젝트 폴더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설명대로, 자, 제작하려는 사이트마다 프로젝트 폴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수업에서 3개의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 계획인 거죠. 지금 현재 3개 중에서 하나의 프로젝트 폴더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20, 어디 갔대? 어디 있죠? 2020? 여기 있네, 여기. 자, 여기 있죠? 이 안에, 자, 일단은 프로젝트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뭘 보고 프로젝트 폴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루트 폴더를 감싸고 있는, 자, 부모 폴더를 이거를 프로젝트 폴더라고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수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했어요. 여러분들 만들었을 거고, 자, 프로젝트 폴더 이름은 임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루트 폴더는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가 생성되었다면 웹에서 베이스로 서비스되는 폴더가 필요해요. 이걸 보고 루트 폴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자, HTML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루트 폴더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HTML 폴더를 만들어서 루트 디렉토리로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자, 루트 디렉토리로 만들어진 이 HTML 폴더가 있다면요. 자, 웹에서 보여질 모든 데이터는 이 HTML 폴더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브라켓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폴더를 등록을 할 건데요. 자, 브라켓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러시면은 상단에 있는 거를 브라켓 메뉴바라고 부를 거고 왼쪽에 있는 이 검정색 부분이 이게 사이드바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작업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또 있을 거고요. 자, 브라켓을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자, 프로젝트 폴더가 보이게끔 이렇게 열어주세요. 자, 프로젝트 폴더가 보이게끔 그래서 자, 프로젝트 폴더를 자, HTML 폴더를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 폴더를 쭉 드래그해서 사이드바에다가 넣으시면은 이걸 프로젝트 등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봐보시면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명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다른 작업을 하겠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프로젝트 폴더를 바꿔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병행할 수도 있으시고요. 이전에 하던 작업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맞게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등록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우리가 이제 브라켓을 열어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켓에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먼저 파일을 만들고 저장부터 하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자, 세문서 만들기 단축키가 뭘까요? 컨트롤 N 다 똑같아요. 만든 다음에
바로 저장 컨트롤 S부터. 자,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 거냐가 뜨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버리면은 HTML 폴더 안에 저장되나요? 바깥에 저장이 되나요? 바깥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HTML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업 폴더 이름을 우리가 쭉 만들면은 이름이 이제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우리는 자, 파일명에다가 언제 수업인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남길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강하시고 나서 11일차 수업입니다. 그래서 데이 11일차 넣고요. 11일차의 첫 번째 파일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1 넣고 그 뒤에다가 자, 이 파일의 이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hello world라고 쓸 거예요. world. 자, hello world라고 쓸 건데 이 상태로 그냥 저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드시 우리 뭐 써야지 된다고요? 자, 확장자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저장이요? 그럴 리가. 자, 그래서 잠깐만요. 점 찍고 HTML 이렇게 쓰신 다음에 자, 이 상태로 얘를 저장 누르시면은 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폴더 이름 보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현재 파일로 컨트롤 N, 컨트롤 S. 이게 없군요. 예, 거기서 HTML 폴더 안에다가 자, 다 저장되셨나요? 자, 그래서 파일명은 제가 여기다 한번 써드리면요. 자, day 11-1 hello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자, 이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hello world.html로. 자, 이름 써는 규칙을 보시면 저기에 공백 문자 보이나요? 스페이스바? 없죠? 자, 공백 문자 스페이스바 없죠? 자, 파일명 어디에도 공백 문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른 데서는 포토샵이나 그런 데서는 공백 문자 쓰셔도 되는데 여기선 공백 문자 쓰시면은 안 돼요. 인서트 들어가고 항상 이렇게.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은요, HTML 기본 문서 구조라고 해가지고요. 자, 우리가 HTML 태그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꺽쇠 열고, 자, HTML을 썼는데요. 자, 이렇게 써서 보았더니, 꺽쇠만 열었더니, 자, 우리가 이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HTML 태그가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타이핑 느리다 그러시면 여기서 찾아서 하셔도 되는데, 앞문자 H만 써도 H로 시작하는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엔터만 치셔도 선택되어 있는 거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Shift 누르고 다시 꺽쇠를 닫으면은 코드 에디터는요, 자, 닫힌 채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를 하나의 태그라고 부를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전달하고 있는 정보는요, 자,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를 끝낼 거예요 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시작하는 것 끝나는 거 안에다가 내용 작성을 할 거면은 자, 줄을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커서 위치가 한 줄 한 칸 건너뛰어가지고 생길 거예요. 자, 태그라고 하는 것들은요, 누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요만큼의 탭을 두고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만큼 들어간 거를, 요만큼을, 글자가 요만큼 여기 시작하는 위치에서, 요만큼 시작하는 위치에서 두 번째 쓰는 거 요만큼 들어가 있죠. 들여쓰기.
요걸 보고 우리는 인덴트라고 해요. 인덴트. 인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덴트.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 놓으셔야지 코딩 가독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할 건데 먼저 자, 헤드 태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HTML은요, 헤드와 바디 두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꺽쇠 여시고 H, E, A, D 해서 꺽쇠 바로 닫으시면은 끝나는 태그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럼 이 헤드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자, 헤드가 하는 역할은요, 주석 놓고, 자, 주석 먼저 만들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서 회색으로 보이는 거는, 자, 브라우저가 이 HTML 코드를 읽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끝내려면은 반드시 끝에도 하이픈 두 개, 이때는 느낌표 없이 꺽쇠로 닫으면은, 자, 주석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 형태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프로그램이, 브라우저가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회색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글을 쓸 건데요. 자, 헤드가 하는 역할은요. 헤드는 자, 바디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자, 설정하거나 제어를 합니다. 자, 이게 걔네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헤드가 있고 아래쪽에 또 바디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럼 바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디. 자, 그럼 바디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바디가 하는 역할이 자,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자, 내용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코딩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브라우저에서 보여지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배우시는 코드 어디다 작성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헤드 안에다 작성을 하셔야 될까요? 바디에다가 작성하셔야 될까요? 자, 어디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는 화면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코드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바디 안에다가 그 내용이 무언가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써야 된다고요? 바디 안에다가. 그런데 분명히 어느새 보면은 여기다가 무언가 써놓는 분 계실 거예요. 바디 바깥에 작성이 되는 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에러라고 합니다. 에러. 아시겠죠? 무조건 어디에다 쓴다? 바디에다가. 자, 여러분 이제 이 수업을 하시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건데, 와, 내가 집중도가 이렇게 좋았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 잠깐 한눈 팔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수업인데, 자, 공과 수업이 거의 그런 식이죠. 자,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시작을 했다가, 아, 이거 알아 라고 해서 잠깐 한눈 팔았더니, 자, 외계어로 칠판 가득 빼곡하게 무언가 써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도 그런 현상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잘 하셔야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글씨 한번 써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신 거는 자,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보여지겠죠. 자, 저장하신 다음에 이 문서를
폴더에서 찾아서 봐보시면은, 자, 저장된 거 이렇게 보이겠죠.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 기본적인 브라우저 뭘 써야 되죠? 그렇죠. 크롬이에요. 자, 익스플로러나 다른 거 쓰시면 그거 닫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저는요, 다른 브라우저로 한번 봐보고 싶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익스플로러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 브라우저로 수정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 누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자, 익스플로러에서 한번 봐와 봅시다. 자, 크롬에서는 어떻게 보이던가요? 글씨 잘 보이죠? 근데 익스에서는 글씨가 깨지죠? 자, 한글 참 위대합니다.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자, 북귀, 삐, 꽥, 귓. 그쵸? 자, 이거는 이제 언어 코드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현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글씨가 어느 나라 언어인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크롬 브라우저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익스라든가 사파리라든가 그런 데서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일은요, 익스플로러에서 보여지는 내용과 크롬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동일해야지 됩니다. 자,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이걸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보여지도록 하는 거를. 자, 그리고 약속된 규칙과 약속된 문법을 사용을 하는 거를 웹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지금 글자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설정할 건데, 자,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실제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분명 문제 생겼죠. 자, 설정하려면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그쵸, 헤드죠. 보여지는 내용을 무언가 설정해야지 되는데 설정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칸 띄고 작성을 할 겁니다. 자, 뭐라고 작성을 할 거냐면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는 한글이에요라고 하는 정보를 넣을 거예요. 자,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제가 말이 발음이 부정확하니까 잘 듣지 못할까 쓰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 데이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유, 미안해요. 정보를 데이터라고 하죠. 그쵸? 자, 근데 데이터는요, 이거는 하나의 정보를 보고 데이터라고 부르지 않고요, 여러 정보가 자, 그룹으로 들어있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그룹으로 만들어졌으면 얘도 각각 개별적인 정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단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단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위 정보 또는 세부 정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메타데이터가 모여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단위 정보 중에서 글자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건데요. 자,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는 이게 상당히 길다고 웹표준 센터에서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약자로 쓰게끔 태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쓸 거냐면요. 여기다가 메타라고 쓸 거, 메타. 그래서 꺽쇠를 닫을 거고요. 얘는 닫았더니 종료하는 꺽쇠가 나타나질 않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쟤는 열린 태그만 있고 닫는 태그가 필요 없는 오픈 태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안 하셔도 몇 번 사용해 보시면 얘는 끝나는 태그가 없는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메타 태그를 쓸 거고요.
여기에서 정보라고 하는 거 넣을 거예요. 자, 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건데, 한 칸 떼시면은 이 뒤에다 이제 정보라고 하는 걸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액세스 키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단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 얘네들 하나하나를 문자, 자, 문자 단위를 우리는 또 캐릭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캐릭터, C, H, A, R 다 쓰기 귀찮으니까 약자만 쓰시고요. 자, 그리고 설정, 영어로 세팅이죠. set equal 넣으시면은 자, 문자에 대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보에 대한 값은요 항상 따옴표 안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따옴표 생략하시면은 큰일 나요. 자, 그러면 따옴표도 역시 시작하는 따옴표 있으면 끝나는 따옴표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쭉 찾아보시면 우리나라랑 관련되어 있는 문자 코드가 혹시 뭔가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 KR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웃이 KR. 더 쭉 내려가시면 뭔가 또 비슷한 게 보일까? 자, 뭔가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쵸. 근데 우리는 UTF-8 버전이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자, 이웃이 KR은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 UTF-8이 그나마 최신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UTF는 유니코드 텍스트 포맷 8비트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우리나라는 다른 언어들과는 다르게 종성이라고 하는 받침 있죠? 그쵸? 자, 이 종성이라고 하는 받침 때문에 4비트 언어로는 표현을 못하는 가장 진보된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4비트로는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8비트 언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8비트 언어예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4비트 아니면은 2비트예요. 자, 한자는 몇 비트일까요? 참고적으로 한자는 2비트입니다. 자, 그래서 UTF-8이라고 놓고 저장을 해 놓고 다시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갈 거예요. 자, 폴더에서 새로 여실 필요 없이 저장되었으면 여기에서 새로 고침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 고침 단축키가 뭐죠? 그렇죠. F5 누르시면은 자, 안녕하세요 이제 제대로 보이나요? 예, 자, 계속 반복적으로 브라우저 열지 마시고 새로 고침 이용을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크롬과 여기서 만들어진 게 비슷하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어떤 크로스 브라우징은 되고 있는 형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보를 자, 캐릭터 세팅 하나만 쓸 게 아니고 나중에 더 많은 정보 단위를 쓰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여기다가 자, 문자에 대한 단위 정보 설정이라고 주석을 달아 놓을 건데요. 꺽쇠, 느낌표, 하이픈 2개 넣으시고 문자에 대한 단위 정보 설정. 자, 그리고 자, 메타 태그 아래에다가 하나 더 쓸 건데 이 전체적인 문서에 대한 제목을 쓸 거예요. 자, 제목은 영어로 타이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꺽쇠 열고 T, I, T까지 썼더니 다행히 타이틀이 나오네요. 타이틀 써서 자, 이렇게 태그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 HTML 문서에 대한 제목을 간략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다가 제목을 쓰시면은 이거는 이 제목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여기 탭 부분 있죠. 자, 브라우저 탭.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제목을 비워놓거나 안 쓰시면은 여기에 파일명이 들어가게 되지만요. 여기다가 제목을 쓸 겁니다. 그래서 자, 반갑습니다. HTML 써보면요. 이 상태로 저장하시면
자, 새로 고침하시면요. 여기 탭에 들어가는 이름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앞에 아이콘 요거 자, 이거 파비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추후에 이 아이콘도 바꿔서 설정하는 거 배우실 거 지금은 못해요. 자, 저건 파비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서 구조는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자, 외우시는 것보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HTML 버전은요, HTML5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HTML4 버전도 있고, 3 버전도 있고, 2 버전도 있고, HTML1, 원래, 자, 초창기, 초기 버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HTML은요, 처음에 1990년도 초반에 HTML이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졌고요. 얘가 발전된 게 HTML2가 있었고요. 그리고 HTML3 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HTML4 버전이 있었고, 그리고 XHTML1 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XHTML2 버전이 있었고, 지금은 HTML5 버전을 가장 최신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자, 초기 HTML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건요. 자, 거의 초반의 화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서 얘가, 자, 브라우저가, 자, 이게 HTML 1버전인지 5버전인지 구분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자, 문서 설정이라고 하는 거를 해 주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요, 문서 정의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문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어로 도큐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거는 문서 형태예요. HTML인지, HTML4인지, XHTML인지, 자, 이거는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브라우저들 위해서 만들어진 HTML 문서 상단에다가 이거를 정의를 할 거예요. 정의는 defini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문서 타입 정의라고 하는 DTD를 HTML 태그 상단에다 써 주셔야지 브라우저가 제로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쓰실 건데요. 만약에 나는 HTML4다 그러시면은 요 위에다가 HTML4에 해당하는 문서 설정 써주시면 되는데 자, HTML5는 이렇게 씁니다. 꺽쇠 여시고 느낌표 하나 써주시고 한 칸 띄고요. 자, 도큐먼트 타입 HTML 이렇게 해서 꺽쇠 닫아주시면은 이게 문서 설정이라고 하는 DTD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 형태가 만들어져야지 기본적인 문서 구조가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저대로 안 보고 작성을 하세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HTML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헤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메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타이틀 하는 역할은 또 무엇이며, 바디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 롤에 대한 개념이 여기선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장하시고, 자, 세무사나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N 누르시고, 그리고 바로 뭐 해야지 된다고요? 저장, 컨트롤 S 눌러가지고 저장할 건데요. 자, 데이 11 다시 두 번째 문서죠. 똑같이 hello world.html이라고 쓸 건데요. 이거.
자, 파일명은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은 저장할 겁니다. 여러분 저거는 쓰지 마시고, 자, 일단은 저장한 상태로만 잠깐 두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